느니나나 느니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수업 실험 피드백을 여러 차례 하면서 공통적으로 피드백해드린 부분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의 선생님을 피드백해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실수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잘못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또 제가 이것들을 정리한 파일을 아래에 구글 링크에 걸어놓도록 할게요. 다운받아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문 열고 들어와서 고개만 짧게 숙여서 목례한 이후에 다시 가운데에 와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해야 돼요. 초수 선생님들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목례하는 걸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처음에 목례를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상지를 들고 있는 자세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저는 보통 A4 용지를 4분의 1 정도로 접어서 공수 자세를 해서 보이지 않도록 꼈어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깍지를 끼고 계시거나 아니면 종이를 긴장했는지 쥐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놓고 종이를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듯하게 접어서 공수자재에서 가운데에 끼워서 면접관님들에게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겠죠. 평가 기준에 해당 학년에 맞는 교수학적 용어를 쓰는지, 그리고 전시학습 상기가 안 된 학생들에게 전시학습을 상기할 수 있도록 비계를 제공하는지 등의 다양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시학습부터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지난 시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에 포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3학년, 4학년인데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 해당 학년에 어울리지 않는 교수학적 단어를 쓰면 다행히 감점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선생님들이 학습 목표를 읽으러 갈 때 아예 등을 돌려서 등지고 칠판 쪽으로 그려 가시더라고요. 또한 TV를 틀었으면 TV 쪽으로 이동해서 TV를 짚어주어야 해요. 가운데 서서 그냥 짚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TV를 짚은 것인지 칠판을 짚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TV 쪽으로 걸어가서 TV를 손으로 짚으시면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학습 목표를 읽은 후에 바로 아래에 있는 활동명은 읽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활동은 어떤 것을 할 건지 활동명을 짧게 말하고 한 줄 정도는 활동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때 활동 설명을 하면서 모든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역량이 반영된 수업이라면 어떤 역량을 기를 것인지 한 문장으로 짧게 활동 설명을 한다면 조건도 충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 활동을 반영한 수업을 한다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습 목표나 학습 활동은 교사가 미리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학생들의 요구도와 선호도를 반영해서 그 수업 시간에 반영하는 건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또는 여러분의 평소에 가장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배움 중심, 학생 중심 수업을 구현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이 하고 싶나요? 짝 활동도 하고 싶고 모든 활동도 하고 싶고 역학활도 하고 싶다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그 당시에 물어본다고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학습 활동에 들어가서는 활동 1이라고 말하지 않고 첫 번째 활동이라고 말해야 해요.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활동 1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첫 번째 활동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어떻게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깔끔하게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수업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냥 나누어 주기만 하더라고요. 태블릿 PC를 나눠주었을 때는 보통 저학년에서는 모두 공용의 물건이니 깨지지 않게 조심히 소중히 다루라는 안전 지도를 하고, 고학년에서는 수업 시간과 관련된 것만 찾을 수 있도록 태블릿 PC 유의점을 꼭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쪽, 왼쪽도 이쪽은 저에게 오른쪽이지만 학생들에겐 왼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뭐뭐요 보다는 뭐뭐다체를 쓰는 게 좋아요. 발표해볼까요? 발표할 학생 있나요? 이런 것보다는 발표해봅시다.
우리 활동 시작해봅시다. 활동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처럼 뭐뭐 해봅시다 체를 많이 쓰면 조금 더 발문이 정제된 느낌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생님들이 많이 빼먹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활동 시간을 준 이후에 순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학생들에게 평가나 도움을 줄 것을 예고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돌아다니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돌아다니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등 학생들에게 반드시 순회 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순회를 할 때 단지 어슬렁어슬렁 거리시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순회는 어슬렁거리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돌아다니고 피드백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종이에 적어야 합니다. 관찰 일지는 피드백을 한 이후에 적는 것만이 아니라 순회를 하면서 학생들을 돌아보면서도 하나씩 적을 수 있겠죠. 우리 여러분, 언제 구상지를 봐야 하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순회를 하고 관찰 일지를 적는 척을 하면서 구상지에 내가 무엇을 썼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본다면 우리 말할 때 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피드백을 할 때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은 반드시 학생의 입으로 도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구 구호나 규칙을 상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아침 시간에 읽고 있는 독서 활동을 떠올려 준다면 학생이 스스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피드백할 때 푹 주저앉거나 아니면 허리만 숙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때도 반드시 무릎을 굽혀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피드백을 해줘야 합니다. 또 피드백할 때 생각이 안 나니까 손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말할 게 생각이 안 나서 당황스럽더라도 눈알을 굴리거나 손을 마구잡이로 움직이거나 어깨를 들썩이지 않도록 자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활동 1에서 순회를 왼쪽부터 시작했다면 활동 2에서는 순회를 오른쪽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순회하는 방향도 신경 써준다면 더욱더 세심하게 수업 실현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모듬의 발표를 시켰으면 모듬이 나오는 척, 그리고 들어가는 제스처, 그리고 모듬의 발표를 시킨 제스처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면접관들이 이 모듬이 나와서 발표를 했구나, 발표를 끝냈구나, 모듬에게 발표를 시켰구나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처럼 9분 안에 도입, 전개, 정리를 다 해야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발표를 시키고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들어준다던가 아니면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라고 말한 다음에 한 바퀴를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발표를 시키거나 미러링을 하는데 반응을 하는 텀을 줄여서 시간을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시간이 3, 4초 정도 오버가 되어서 3초 정도는 나중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가장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이더라고요. 실제 수업 실현에서도 차시고를 거의 던지듯이 말하고 겨우 수업 실현을 끝냈어요. 이렇게 급박하게 수업 실현을 끝내게 되면 나중에 자리에 앉아서 반서적 성찰을 할 때에도 지장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안에 끝내는 연습을 첫 번째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10분의 선생님을 보니까 확실히 어떤 분은 잘해요, 어떤 분은 못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더 집중하기 쉬운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확실히 목소리를 크게 사용하면서 목소리의 고조와 억양을 조절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집중하기 좋더라고요. 말이 너무 느리면 너무 졸립고 말이 너무 빠르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말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가 중요한 걸 강조할 때는 목소리를 매우 크게 또는 아주 작게 해서 면접관님들을 집중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하루에 10분이 넘는 선생님을 봐드리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흐트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정말 말의 고전화 크기를 조절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 가뭄의 비처럼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 내가 수업 실현이 익숙해졌다 하시면 너무 단조롭게 수업을 이어나가지 마시고 말의 높낮이 그리고 크기와 세기를 조절해서 수업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꾸려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조건을 충족하는 문장이나 활동 설명은 꼭 남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가끔 선생님들이 활동 설명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활동이지 하고 긴가민가 할 때가 있고
이게 조건 충족을 한 문장 같기는 한데 정확히 어떻게 충족한 건지는 모르겠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상을 찍어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확인하면서 과연 이것을 수업을 짠 내가 아니라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 들었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총 20명의 선생님을 피드백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피드백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봐드리기 위해 이번에 3차 이벤트를 12월 달 안에 피드백을 모두 다 마치기로 하고 1월 첫째 주에 더 많은 선생님들을 모아서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을 피드백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으로 1월에 어떻게 피드백 신청을 받고 또 어떻게 추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